36, 결혼 10년 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난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다.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다. 마음의 주름이 더 깊었다. 천천히 화장을 지우면서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 입술로 그를 키스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엄마, 딸 수진의 목소리에 나는 흠칫 놀랐다. 왔니? 네. 학원 끝나고 바로 왔어요. 엄마,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나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그래? 조금 피곤하네. 오늘 일이 많았거든. 거짓말이었다. 오늘 내가 한 일이라곤 단 하나. 딸의 남자친구 민우와 비밀리에 만난 것뿐이었다. 수진이 내 뺨에 가볍게 키스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가슴이 저려왔다. 딸의 순수한 마음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나를 옥죄어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처음엔 그저 딸의 남자친구일 뿐이었다. 가끔 집에 놀러 오는 귀여운 청년.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의 존재가 내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아, 민우야,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니? 중얼거리며 그와의 첫 키스를 떠올렸다. 우연히 마주친 카페에서 시작된 대화, 서로의 고민을 나누다 갑자기 찾아온 친밀감, 그리고 예기치 못한 키스. 그 순간 나는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다.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일 뿐이었다. 하지만 민우는 달랐다. 그의 눈빛, 목소리, 손길, 모든 것이 나를 설레게 했다. 이러면 안 돼. 계속 자신에게 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민우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오늘 만날 수 있나요?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성은 안 되라고 외쳤지만 감정은 이미 그래라고 대답하고 있었다. 네. 어디서 만날까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민우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설레게 했다. 어제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잘못된 거예요. 민우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민우의 손이 내 손을 살짝 스쳤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수진이한텐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나 자신을 느꼈다. 우리 이래선 안 돼요. 당신은 수진이 남자친구고 난 수진 엄마예요.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민우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건 그저 일어난 일일 뿐이에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오히려 그 온기가 좋았다. 우리 어떡하면 좋을까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민우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 한적한 공원을 걸었다. 말없이 걸으면서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미영 씨, 저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민우가 갑자기 멈춰 서서 말했다. 나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민우 씨, 알아요. 이건 잘못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거짓이 아니에요. 민우의 진지한 눈빛에 나는 자신도 모르게 끌려 들어갔다. 저도 민우 씨를 좋아해요. 결국 내 마음을 인정했다. 그 순간
우리의 입술이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다. 서로를 향한 강한 감정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 키스가 끝나고 나는 민우의 품에 안겼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우리 어떡하면 좋을까요? 내가 중얼거렸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대로 있고 싶어요. 민우가 대답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남편이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 같이 저녁 먹자. 남편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다. 아,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실망감이 보였다. 가봐야겠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민우가 대답했다. 발걸음을 돌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집으로 향하는 내내 민우의 체온과 키스의 감촉이 나를 따라다녔다. 집에 도착해 거울 앞에 섰다. 입술에 묻은 민우의 립스틱 자국을 지웠다. 하지만 마음속 그의 흔적은 지울 수 없었다. 엄마,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나는 또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왔어. 아빠랑 저녁 먹자.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다. 식탁에 앉은 가족들, 남편과 딸을 바라보았다.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오늘 민우 오빠랑 만났어요. 수진의 말에 나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래. 어디서? 학교 앞에서요. 오빠가 저 데리러 왔더라고요. 가슴이 조여왔다. 민우는 수진을 만나고 나를 만난 것이었다. 그래, 좋았겠구나. 겨우 대답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혼자 베란다에 나왔다. 밤하늘의 별들이 내 복잡한 마음을 비웃는 것만 같았다. 어쩌면 좋지. 중얼거렸다.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민우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때 휴대폰에 민우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하루 잊지 못할 거예요. 당신을 생각하며 잠들겠습니다.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나도 잊지 못할 거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민우와 함께였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민우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어.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나는 민우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날들도 비슷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척 했지만 내면은 늘 민우로 가득 차 있었다. 매일 밤 그와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는 내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다. 나는 죄책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여보, 3일 동안 출장 가게 됐어. 잘 다녀올게. 남편이 말했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대답하는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다. 남편이 집을 나서자마자 민우에게 연락했다. 오늘 밤 우리 집에서 만날 수 있어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민우의 답장은 금세 왔다. 갈게요. 그날 밤 민우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문을 열어주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우의 손이 내 얼굴을 감쌌다. 미영 씨,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랑받는 감정이었다. 우리의 입술이 만났다. 부드럽고 달콤한 키스였다. 하지만 그 달콤함 속에 쓴맛이 숨어 있었다. 키스가 깊어질수록 죄책감도 커져갔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어갔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느꼈다. 이 행복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자 현실이 다가왔다. 민우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없이 누워 있었다. 가봐야겠어요.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히 가요. 민우가 떠난 후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어젯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천천히 일어나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내 몸을 적시는 동안 눈물이 흘렀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수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혼란스러웠다. 민우에게서 온 문자를 수십 번이나 읽었다. 어젯밤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 느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 저녁,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엄마, 오늘 민우 오빠랑 통화했어요. 오빠가 요즘 좀 이상해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래. 어떻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수진의 말에 나는 가슴이 조여왔다. 우리의 비밀이 들통날까봐 두려웠다. 그냥 내 착각 아닐까. 민우는 좋은 아이야.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이 돌아올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우 씨, 우리 만나요. 카페에서 만난 우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미영 씨, 어젯밤 이후로 계속 당신 생각만 했어요.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우 씨, 우리 이대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한 일 너무 잘못됐어요. 수진이한테, 우리 가족한테. 눈물이 흘렀다. 민우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하지만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 맞아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요. 우리 여기서 멈춰야 해요.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말 그게 당신의 마음인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옳다고 믿었다. 알겠어요. 당신 뜻대로 하죠.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민우가 일어섰다. 나는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미영 씨, 행복하세요. 민우의 마지막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가 카페를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 심장의 일부도 함께 떠나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옳은 거야. 맞아. 이게 옳은 거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다. 정말 이게 옳은 걸까? 그날 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를 맞이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여보, 보고 싶었어. 남편이 나를 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겼지만 민우의 온기가 그리웠다. 나도 보고 싶었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거짓말에 익숙해져야 했다. 가족을 위해, 수진이를 위해 며칠이 지났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민우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그가 보고 싶었지만 연락하지 않았다. 어느 날 수진이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다. 엄마, 민우 오빠가 나랑 헤어지자고 해요. 나는 놀라 수진이를 바라보았다. 왜 그런데? 몰라요. 그냥 더 이상 만날 수 없대요. 이유도 말 안 해주고 수진이를 안아주며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안함, 안도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였다. 그날 밤 오랜만에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왜 수진이랑 헤어졌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겠죠. 나는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민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가끔 그를 우연히 마주치기도 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떨렸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모른 척 지나쳤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다. 여보, 요즘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남편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내 마음을 읽지 못했다. 아니, 읽으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내 선택이 옳았다고 믿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민우와의 추억이 떠올랐다.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이게 정말 행복한 걸까? 나는 종종 중얼거렸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갔다.